이번 추경을 통해 새로운 정부의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개인 빚 탕감에 정책이 없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거나 바뀌는 소상공인 빚 탕감, 개인 빚 탕감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드릴 텐데요. 좋아요, 구독, 주변에 공유 한 번만 해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개인 채무 빚 탕감의 경우 사실 원래도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는데요. 연속적인 정책으로 6월 30일에 취약계층의 맞춤형 채무 조정 강화 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요약을 좋아하는 제 방식대로 말씀드리자면 서민금융지원, 즉 개인 채무 비탄감 지원인 거죠. 다만 이게 다양한 정책이 있고 조건 등이 다르기에 꼭 끝까지 보시고요. 해당 정책은 지난 2월 28일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6월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강화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연체 날짜별로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연체 30일 이하는 신속 채무조정으로 이자율을 최대 50% 인하해주고 취약계층은 원금 15% 감면, 자영업자는 이자율 50% 인하를 해줍니다. 연체 90일 미만의 경우 사전 채무 조정으로 취약계층에게 원금 최대 30% 감면을 해주고 소상공인은 이자율 70% 인하를 해줍니다. 연체 90일 이상은 개인 워크아웃으로 취약계층의 경우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50% 감면, 그리고 소상공인은 상각채권을 원금 최대 80%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은 특이하게 75% 이상 성실 상환 시 추가 10% 감면을 해주는 정책이 있고요. 상환 곤란자는 1년간 월 상환액 절반 상환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탄력적 상환 방식으로 1년 동안 납부하던 금액의 절반을 납부하되 나머지 절반의 금액은 추후 6개월간 분할 상환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절반을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고 상환액을 유예해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신속 및 사전 채무조정 특례제도는 말씀드렸듯 6월 30일부터 강화되었는데요. 언제든지 이제 연체 우려자와 단기 연체자분들이 이 정책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즉시 시행 정책이라는 것이죠. 또한 지원 대상도 신용평점 하위 20%로 확대가 되었으니 신용평점 때문에 못 받으셨다면 현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일반 채무자는 금리 인하 혜택을 받고 취약계층은 원금 최대 15%에서 30%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취약계층에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분들이 포함되었으니 우리 트렌드 라디오 구독자분들 중에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꼭 이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주변에 공유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지금 개인 채무 조정의 경우 취약계층은 연체 날짜에 따라서 원금 15%에서 최대 50% 감면도 가능하니 본인 상황에 맞게 신청을 하시고요. 자영업자는 약정금리 인하를 연체 날짜별로 받을 수 있거나 연체 90일 이상의 경우 상각채권 원금의 최대 80%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 대상자의 경우 성실 상환자 10% 추가 감면되고요. 상황 온란자는 월 상환액 절반 정도를 유예가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채무 조정을 해주고 있으니 힘드시더라도 이런 정책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전국 50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온라인 신청 또는 전용 앱이나 콜센터 신청이 가능하니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정부의 이번 추경 비탄감 정책인 배드뱅크, 새출발기금과 함께 이런 채무 조정 정책들은 재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정부의 추경에서 큰 규모의 채무 관련 지원이 시작이 됩니다. 정부의 추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새로운 채무 감면 프로그램이 윤곽이 드러나면서 현재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해당 논란을 떠나서 이번 채무 감면이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채무를 줄여주는지, 그리고 소요되는 재원이나 지급 대상, 예상 일정 등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듯 정부가 발표한 채무 감면 조정 패키지를 깊이 있게 다뤄볼 텐데요. 좋아요, 구독 한번 해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이번 추경은 약 30조 규모로 일반 시민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과 채무감면 프로그램인데요. 이 중 채무감면 프로그램은 대상은 일단 소상공인이 대상이 될 듯합니다. 채무감면은 약 두 가지 정책이 있는데요. 먼저
배드뱅크라고 해서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고 소각해주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대상은 7년 이상 연체한 사람 중 5천만 원 이하 금액을 보유하신 분이 대상인데요. 예산은 약 8천억 원이며 약 113만 4천 명이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어서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채는 전액 100% 소각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 완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새출발 기금 3.0 프로그램이 추진되는데요. 원금 감면 최대 90%가 진행이 되고요. 예산 약 7천억 원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채무 1억 원 이하가 대상이며 약 10만 명이 대상입니다. 이것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배드뱅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인 상황에서 코로나 때 부채가 연체가 되어 채무 만기가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배드뱅크가 나온 것인데요. 장기 연체 채권의 경우 사실상 회수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채무자에게는 부담이 계속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조정하고자 이 배드뱅크를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들은 즉각 재기를 위한 기회가 생길 수 있을 듯하네요. 따라서 이 배드뱅크 제도는 현재의 채무조정 제도로는 도저히 돈을 갚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을 자동으로 선별해서 채무를 매입해서 일괄 소각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정책은 대상자들이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정책이 아니고 채무 감면 대상을 정부가 자동으로 지정해 해당 대상자의 연체 채권을 통째로 매입해 소각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정부가 알아서 매입 후 소각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배드뱅크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7년 이상 연체이면서 상환 가능성이 극히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건에 따라 최대 100%를 소각해준다고 하고요. 말씀드렸듯 수혜 인원은 133만 명이 될 예정입니다. 소요 재원은 약 8천억 원으로 채권 매입 규모는 약 16조 원이 매입될 전망입니다. 매입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채무 감면 진행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채무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해서 상환 능력 평가,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재산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면서 저소득층으로 판단되면 100% 전액 소각을 해준다고 하고요. 상환 능력이 있다면 80% 원금 감면을 해주면서 최장 10년 분할 상환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상 진행 일정은 7월 초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7월 말쯤 시행령이 고시가 되고 9월 1일 매입이 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규모의 채권이 매입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듯합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채무 감면 대상을 자동으로 지정해서 해준다는 점도 장점으로 부각이 될 듯하네요. 다음으로는 새출발 기금 3.0도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원래 있던 새출발 기금 정책에서 좀 더 대상이나 혜택이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원이나 감면율이 확대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고요. 약 10만 명에게 6조 원 이상 채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지원 대상이 확대가 되어서 25년 6월 창업한 사람까지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6년 12월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신청 대상과 감면 비율은 이렇습니다. 총 채무 규모 1억 원 이하 차주이면서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 차주가 대상이고요. 최대 원금 감면을 90%나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할 상환도 해주는데 최장 20년까지 확대해서 분할 상환 가능하게끔 해준다고 하네요. 이것 또한 배드뱅크 못지않은 감면이네요. 여기에 특별 지원 추가 혜택도 있는데요. 취업, 재창업 프로그램 연계 혜택을 제공하며 만약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 리턴 패키지 등 교육을 이수하면 원금 감면율 10% 추가 우대도 해줍니다. 이번 신규 지원 대상은 대환대출을 포함하며 보증대출과 소액의 신규 대출도 포함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으로 추가 혜택도 생겼는데요. 성실 상환 12개월을 하면 공공정보 연체 기록을 즉시 삭제를 해주고요. 연체 전에도 채무 상환 비율 70% 이상이면 사전 조정이 신청 가능해지며 취업 재창업 교육 이수 시 원금 감면율 최대 10% 추가 우대를 해주기도 합니다. 배드뱅크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은 이 새출발 기금을 꼭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추경에 표기가 된 내용으로 성실회복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건 정책 자금을 받은 분들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경영위기 대상으로는
분할 상환과 이자 지원이 있을 예정이고, 폐업 기업은 분할 상환을 장기로 해주면서 우대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간 대출의 경우는 은행권 채무 조정 등 자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이미 발표된 내용이 있고 현재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은행에 가셔서 내가 이런 은행권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추경 채무 감면에 대한 정책 일정은 이렇습니다. 6월 달에는 추경안이 국회 예결위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하는 게 예정에 있는데요. 만약 본회의가 마찰 없이 무난히 잘 통과가 된다면 7월부터 본격적인 채무 조정을 위한 입법, 행정 과정들이 시작이 되고요. 8월부터 새출발기금 정책 등이 시행이 되는 게 현재 예상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9월부터는 배드뱅크 첫 매각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분들의 행동 가이드는 이렇습니다. 일단 배드뱅크의 경우 자동 매입 후 소각이기에 대상자분들이면 연락이 따로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피싱이나 사칭 문자를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새출발기금의 경우 해당 정책 시행 전에 미리 콜센터에 전화해서 내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필요 서류는 어떤 게 있는지 파악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몰리게 되면 행정 절차 과정에서 서류 누락 및 반려가 잦을 수 있어 미리 자격이나 서류를 점검해 두시는 게 좋겠죠. 해당 내용에 대한 공식 상담센터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번 추경을 통한 채무구제 프로그램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마어마한 재원과 부채가 정리가 되는 사업이다 보니 저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매우 큰 결단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채무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따라서 준비를 잘 하셔서 정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현재 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논란이 좀 있습니다. 금융권에도 부담이 있고 반대 여론도 있기 때문에 예산 처리 과정에서 채무 조정률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요. 이런 변수가 있다는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좀 더 자세한 사항이 나온다면 관련 내용 또한 자세한 내용으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주변에 공유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